저는 올해 32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간략히 말씀부터 드리자면 저는 새어머니와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다른 가정들과 달리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꼬마 아이였을 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제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고 화목한 날들을 보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역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운이 좋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승승장구했었던 거죠. 중국과의 수출입을 했는데 말도 안 될 만큼의 수익을 올렸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잭팟이 터져버린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원래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달라졌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다 보니 심하게 말하면 돈을 펑펑 쓰는 부잣집 팔량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피는 건 기본이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와 싸우는 막장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는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힘드셨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최선을 다해 참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성인이 되었으니 어머니는 본인의 삶을 살고 싶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고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싸움을 봐오면서 자라왔는데 그 원인이 아버지 때문인 걸 알고 있었고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더 진작 도망가셔서 편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니 제 아버지가 얼마나 막무가내였고 심각하셨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어머니에게는 제 걱정은 전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챙기신 어머니는 앞으로는 돈이나 쓰면서 편하게 살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마음을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도 같이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살아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컸던 탓이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군대도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토록 꿈꾸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재밌는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평상시에 말도 잘하지 않았고 다른 부자 관계보다도 더 어색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제 아버지만 문제가 많아 보이겠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들은 어릴 때부터 매일 같이 싸우는 부모님을 봐오면서 사춘기가 크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20살 시절에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정신이 들었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앙금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20살이 될 때까지 바라본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나도 싫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인사만 하고 필요한 대화만 할 뿐 다른 사소한 대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에게 말해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할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남자 둘이서 지내기에 집은 60평대라서 엄청나게 넓었고 아버지와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같이 집에 있는 날도 식사를 각자 배달시켜서 먹을 정도로 따로 분리된 것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런 일상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저는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서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무난하게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닌 뒤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어떻게든 버텨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가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냥 바로 군대 자원 입대를 신청했죠. 한 달 뒤 곧바로 입대를 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작별 인사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가더군요. 아버지께는 사전에 미리 말씀도 드리지 않았고 군대 가기 하루 전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군대 가요라고 짧게 한마디를 했더니 평소에 반응이 미지근하시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그런 큰 문제를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냐고 화를 내시더니 빨리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같이 집 밖으로 나갔던 것 같네요. 아버지는 군대 들어가기 전에 머리 자르고 가야 하는 거 몰랐냐며 미용실을 데리고 가셨고 군대에서 당장 쓸 만한 용품들을 사러 갔습니다.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뭔가 참 묘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문방구에 가서 공책이랑 볼펜 같은 걸 사러 아버지랑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 기분도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기분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알던 아버지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던 분이 아니셨기에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입대 준비를 마치고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군대 입대하는데 과하게 마시지는 말고 간단히 한 잔만 하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둘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다 보니 아버지는 약간 취기가 도셨는지 속에 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동안 아버지가 되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와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너무 잘못 풀어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잘못된 생활들을 후회하고 있으니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도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제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많은 속마음들을 얘기했고 그날 아버지와 저는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 같네요. 다음날 저는 예정대로 군대를 입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이 훈련소로 갔고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가 약간 눈물이 고인 채로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가슴 깊숙이 뜨거운 게 느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군대 건강히 잘 다녀올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군대 다녀오면 철없이 굴지 않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될게요라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고도 치지 않고 성실히 지내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기 전과는 확연히 저희 부자 사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저는 많이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전역을 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군대도 다녀왔고 진로는 정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만큼 엄청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평생 동안 밥 걱정은 안 하고 살 수는 있다고 하셨죠. 저도 간절히 바라던 장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까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왔었기에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죠. 나이대가 무척이나 다양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저를 소개해 주는데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게 정말 뻘쭘하더라고요. 아무튼 무사히 첫 출근을 마치고서 저를 환영하는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제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라 하는 긴 생머리에 키도 적당했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다음날 밤새도록 생각하던 그 여자 직원을 찾아봤더니 회사 격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저보다 6살이 많더군요.
심지어 영어, 일본어까지 총 3개 국어를 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미모도 예쁜데다가 머리까지 똑똑하다고 하니까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여자 생각에 어린애처럼 밤잠을 설쳐가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에서 마주치면 눈웃음을 싱긋 지으며 인사를 해주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해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제가 사장님인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한 척 들이대면서 고백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갑질처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최대한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고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남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으로 좀 알려달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회계 쪽에는 관심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제일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녀에게는 나중에 아버지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라며 둘러대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이것저것 추천을 해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날을 계기로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점점 더 사랑을 키워나갔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저를 서재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다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에게 했던 못된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저와 평생을 둘이서만 지내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에 밟히는 여자가 있어서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는 건지 느껴졌을 정도로 아버지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든 좋았습니다. 저도 짝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듯이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많이 변한 아버지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마음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어렵게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알 것 같은데 앞으로 제 눈치 보면서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할까 걱정되었다면서 또 다시 예전처럼 제가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너무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더 이상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연애하시고 결혼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로부터 며칠 뒤 주말을 맞이해 집에서 쉬면서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다면서 저녁에 나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먼저 도착해 계셨고 뒤에서 보니 아버지 옆에는 세련된 복장의 여성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던 짝사랑하는 격리 여성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서 설마 아니겠지.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거겠지라고 생각도 했고 정말 잠깐의 몇 초 동안인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주임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고 아버지는 멋쩍은 듯이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자 아버지는 자신이 결혼할 상대가 이 여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나는 분이 주임님이셨구나 라고 태연한 척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태연했다는 건 아마도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척 웃으려고 해봤지만 얼굴이 고장난 것처럼 어색하게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지는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났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한 지 고작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한 건가 싶었고 아버지와 그녀의 나이 차이가 무려 20살이나 났기 때문이죠. 정말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같은 이따위 일이 제게 생겼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짝사랑하고 미칠 만큼 좋아했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꽃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하신 건 너무 급하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것저것 재고 싶지가 않다고 했고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만나자고 한 것도 아버지고 결혼을 하자고 한 것도 아버지라고 하셨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그와 동시에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결혼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몰래 짝사랑만 했을 뿐이니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생각에 저는 단념하고 두 분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은 진짜로 결혼을 해버리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거짓말쟁이라도 된 듯이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약속드린 것과 달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새어머니라고는 차마 부를 수도 없었고 친어머니 같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냥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게 되었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는 출퇴근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죠. 사실 아버지도 그 핑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걸 잘 아셨겠지만 신혼생활을 보내고 싶으셨는지 별다른 말씀 없이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쉴 새 없이 흘러가더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지도 어느덧 3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본가에 있는 제 인감 도장이 필요해서 거의 몇 달 만에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는 온통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무슨 초저녁부터 술파티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봤더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모를 비냥주병들이 식탁 아래에 여러 병이 놓여있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새어머니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왜 혼자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고 눈물을 멈춘 새어머니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 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연치 않게 발견했던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 들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 아버지를 많이 믿었기에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제가 많이 사랑했었던 여자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감정이 들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날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넘게 연락조차 전혀 되지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버릴 수가 없었고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분노가 너무 끌어올랐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마셔댔습니다.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새어머니에게 결코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고. 첫눈에 반해서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그동안 그런 사실은 정말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눈치 없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며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렇게 제 고백으로 인해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된 것만 같았고 그 상황이 싫어서 저는 정신을 놓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놓으면서 새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둘 다 서로가 너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면서 우리 그만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제 새어머니였기에 선을 지키자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에게 고백을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와는 단순한 일적인 연락만 주고받았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제 사이는 또 다시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고백하면 마음이 더 편해질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편해지긴커녕 그냥 훨씬 더 힘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조차 나지 않게 일만 더 몰두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새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전화가 불편해서 받기가 껄끄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로 내게 전화를 했을까 궁금해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우는 목소리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깨우려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저희 아버지 건강을 엄청 생각하셔서 온갖 영양제도 다 드셨고 매년 건강검진에 운동도 꾸준히 하셨기에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새어머니는 혼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어머니를 다독여드리면서 일단은 진정하시라고 했고 새어머니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면서 저를 붙잡고서 울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 테니 울지 말라고 하면서 새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제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다고 겨우 마음을 열었었는데 또 다시 제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삐뚤어져서 아버지에게 벽을 쳤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가 큰 상처를 입었기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그런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러다 결국에는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신 상태였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제 눈 바로 앞에서 새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비몽사몽으로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술에 많이 취했는지 혀가 꼬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그때 같이 술을 마신 이후로 새어머니도 계속 제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평생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 말을 오해해서 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사랑했었던 그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또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앞으로 우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손을 잡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새어머니와 연인이 된 아들이라니 정말 제가 생각해도 패륜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새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말도 안 되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픈 마음을 보상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쓰레기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서 회사 일을 하던 중 회사 기밀 자료 안에 뜬금없이 증거라는 폴더가 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 폴더를 들어가고 나서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더 속에는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더군요.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고 구역질이 나올 만큼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새어머니를 불러서 이 사진들이 뭐냐고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니 순간적인 실수였다며 울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는 모습에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정말 큰 실망을 했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싸운 거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이해를 해줬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짓말을 하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니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